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3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내용이 모래 관련된 내용이죠? 그지? 네. 자, 사실 이 부분 문제 풀어보면은 우리가 사실 개념 정리할 때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하고 넘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화학 반응식이나 양적 관계까지도 사실은 내용 자체로 본다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정말 수월하게 내는 경우에는 그냥 기본 문제 형식으로 나와버리게 되지만 정말 마음 잡고 어렵게 낼 생각을 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인다 하면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31번 가도록 하죠. 자, 세 가지 금속 A, B, C의 질량을 측정하여 각각의 몰수를 구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원자량 비교하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당연히 질량과 몰수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은 가장 큰 게 A,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될 겁니다. 1번으로 체크하시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32번이에요. 어떤 기체와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해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일단 가는 A와 C가 하나씩 붙어있는 상태에서 따로따로 돌아다니고 있죠. 맞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가는 분자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자식을 A, C라고 적을 겁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각각 B 일가양이온, 그 다음에 C 일가음이온이 결합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이 물질은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화학식은 B, C라고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는 것, 기억, 가와 나의 화학식은 각각 A, C와 B, C로 쓸 수 있다. 분자식도 화학식이죠? 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가의 기체 1몰에 들어가 있는 A 질량과 C 질량은 서로 같다? 아니죠. 예를 들어 가 기체 1몰 속에는 A도 1몰, C도 1몰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원소이기 때문에 질량이 서로 다르겠죠. 원자량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니은 틀리고요. 디귿의 나의 고체 1몰에는 B 1가양이온과 C 1가음이온이 각각 0.5몰씩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죠. 역시 B, C의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물질 1몰 안에는 B도 1몰, C도 1몰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으니까 1번. 계속 넘어가셔서 33번에 뷰테인의 분자 수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자료이고요. 이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분자 수가 몇 개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뷰테인은 C4H10이죠. 한 분자당 지금 현재 원자 수가 총 14개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물어보는 건 분자 수니까, 그지? 분자의 몰수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뷰테인 가스통의 질량이 포함한 상태에서는 450, 빈 통이라면은 몇 그램? 160g.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얘네들이 가지게 되는 질량은, 뷰테인의 질량은요, 450에서 얼마를 빼주면 돼? 160을 빼주면 되죠. 근데 이것이 뭐? 질량 그램. 맞지? 근데 우리는 분자 수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몰수로 환산해야 되겠죠. 몰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분자량을 계산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12짜리가 4개, 48에다가 1짜리가 10개 붙어 있으니까 총 58. 따라서 얘를 5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온다? 몰수가 나온다. 근데 거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6 곱하기 10에 2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6 곱하기 10에 23을 해주면은 분자수가 나오겠죠. 네. 그지? 뭐 식은 저렇게 쓰지만 복잡하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 안에 있는 분자수는 3 곱하기 10에 24승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고요. 34번으로 계속 갑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헬륨 기체와 질소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험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헬륨 1g이 들어있는 플라스크에 주사기를 연결한 후 주사기에 들어있던 질소 1g을 플라스크로 완전히 밀어 넣었다.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헬륨 1g밖에 없었었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헬륨 1g이 들어가 있는 곳에 뭐까지? 질소 1g까지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랬을 때 지금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고, 지금 현재 헬륨과 질소의 분자량이 각각 4와 28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들어있던 수소의 몰수는 4로 나눠서 4분의 1몰. 맞지? 그리고 헬륨 변하지 않았지만 이때 질소 같은 경우에는 28분의 1몰을 넣어준 거겠네요. 맞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네.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헬륨 기체의 몰수는 0.25몰이다. 처음부터 4분의 1몰 들어있었으니까 0.25몰 맞죠?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헬륨 원자수는 질소 원자수의 7배이다. 자, 지금 보면은 요거 4분의 1몰이죠.
요거 28분의 1몰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뭘 물어봤어? 원자수. 맞지? 지금 현재 4분의 1몰과 28분의 1은 각각 뭐의 몰수? 분자 몰수. 그러면은 헬륨은 단원자 분자니까 원자 자체도 4분의 1몰일 거고, 질소는 이원자 분자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얼마 나와? 14분의 1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헬륨이 7배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 플라스크 내 압력은 2배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앞에 보세요. 우리가 기체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항상 생각해야 될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화원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알아두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랬던 거. 뭐가 있었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오케이? 그 공식 PV는 N, R, T 요 공식을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같은 온도 조건에서 실험한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요 공식에서 뭐가 같은 거야? T가 같은 거야. 근데 여기 공식에 있는 R이라고 하는 게 기체 상수란 말이에요. 똥점 똥팔이라고 숫자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들 똑같은 거 아니니? 맞지? 그런데 실험 전에 요 둥근 플라스크가 있고 그 안에 헬륨만 채워져 있었는데 그 다음에 질소까지 밀어 넣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때 실험 후에 플라스크의 부피가 변하나요? 안 변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부피까지도 동일하다라고 봤을 때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그렇죠. 압력은 몰수에 비례해요. 그죠? 온도도 동일하고 부피도 동일하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압력은 몰수, 즉 분자수에 비례할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몇 몰 들어있었어? 4분의 1몰 들어있었지? 그러면서 내부에 무슨 압력이 나타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질소 밀어넣었지? 근데 헬륨 몰수 안 변하지? 분자 몰수 추가되죠? 질소 분자 추가되죠? 그 압력 증가하거든? 단 압력이 2배가 되려면 몰수 몇 배? 2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1g이라고 하더라도 몰수가 다르잖아. 그러면 약간 증가하되 2배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요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일 겁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이번에는 몰과 기체의 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몰 부피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 있는 거겠죠. 자, 3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 분자 1몰에 대한 양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러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산소 1몰, O2가 1몰 있어요. O2가 1몰 있는데 그 개수를 6 곱하기 10의 23이라고 했네요. 그죠? 6 곱하기 10의 23이라고 했고요. 그랬을 때 표준 상태에서의 부피, 즉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몰 부피는 얼마다? 22.4L다. 요거 가르쳐줬고요. 그리고 질량은 얼마다? 질량은 분자량 32에다가 g을 붙인 것. 따라 32g. 됐나요? 근데 옆에 나와 있는 산소 원자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분자수에다가 2배를 곱해준 거죠. 맞지? 그래야지만 원자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1.2 곱하기 10의 24승이 나온 거고 따라서 몰수는 2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산소기체 16g 속에 포함된 산소 분자수와 같은 거 다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16g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럼 부피 절반일 거고 몰수도 개수도 절반, 몰수도 절반. 맞지? 그러면 이때 분자수라 그랬으니까 얼마? 3 곱하기 10의 23승과 같은 개수를 찾으라는 이야기죠. 찾아봅시다. 물 9g에 포함된 물 분자수. 자, 물 분자수를 찾으려면은 일단 9g이죠. 9g. 근데 물 분자량 얼마? 18. 그죠? 여기에다가 요만큼의 지금 몰수가 있는데 분자수로 바꿔야 되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 그럼 이거 얼마 나와? 3 곱하기 10의 23승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이고요. 니은의 물 분자수 3 곱하기 10의 23승계에 포함된 수소 원자수. 2배 나와야 되지? 틀렸고요. 디귿의 이산화탄소 0.25몰 속에 포함된 산소 원자수. 이산화탄소가 0.25몰 있습니다. 분자 하나당 산소 원자수가 2개씩 들어있죠. 그러니까 2배. 그러면 0.5몰이 될 것이고 0.5몰의 개수가 3 곱하기 10의 23승계죠. 디귿 맞고요. 리을 0도씨 2g 1기압의 표준 상태에서 수소기체 22.4L에 포함된 산소 분자수 1몰 개수잖아요. 맞죠?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이니까 틀리죠. 답을 기억과 디귿 두 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6번으로 가보죠. 근데 왜 이게 3점이었지? 3점짜리 낼 거 참 없나 보다. 그렇지 않니? 자, 36번 갑니다. 2g의 기체 A가 들어가 있는 플라스크 내부 압력이 1기압이래요.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게 지금 플라스크가 하나가 있는데 요게 A가
2g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기압. 그죠? 그런데 이 플라스크에 기체 B를 넣었더니 전체 압력이 3기압이 되었대요. 지금 B가 여기서 공급이 되거든요. 여기다 더 밀어 넣는 거지. 더 밀어 넣는 거야, B를. 맞죠? 그랬더니 1기압에서 몇 기압으로? 3기압으로. 3기압으로 바뀌었고요. 기체 전체의 질량이 10g이 되었다. 2g에서 10g으로 되었대요.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물어봤거든요. 다시 위로 갑시다. 지금 현재 아까 우리 풀어봤던 문제랑 상당히 비슷한데 정해져 있는 부피에다가 지금 현재 A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B를 더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B가 들어오는 양을 생각해 보면은 질량은 몇 그램? 8g이 들어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질량은 알고 있는데 몰수는 모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A의 몰수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A의 몰수를 N몰이라고 할게요. N몰. 알았어? 몇 개인지 몰라. 알았어? 근데 요만큼 부피 속에 2g의 N몰이 들어가 있을 때 기압이 몇 기압? 1기압이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아까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부피 동일하고 온도의 변화 없죠. 그렇다면은 PV는 nRT에서 뭐와 뭐가 비례한다? 압력과 몰수가 비례한다 그랬죠? 네. 그렇다면은 압력이 처음에 1기압이었는데 3기압으로 증가됐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B 때문에 몇 기압이 증가했다? 2기압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잖아. 맞지? 그럼 2기압이 증가하기 위해서 N몰만큼 있을 때 1기압이니까 얘는 몇 몰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2N몰만큼 들어와야지만이 결과적으로 압력이 3기압으로 증가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때 A의 분자량을 MA라고 했을 때, 알겠니?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A의 분자량은 M분의 얼마? 2가 되겠죠. 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B의 분자량은 맞죠? 분자량 맞지? 그러면은 얘는 2N분의 얼마? 8g 맞지? 그러면 얘는 얼마 나온다? N분의 4가 나온다. 그 말인즉슨 분자량은 MA보다 MB가 몇 배 크다? 2배 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 A와 B의 분자량의 비는 1대2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기체 A와 B의 몰수비는 1대2이다. 맞죠? 얘가 N몰이면은 얘는 2N몰이잖아. 그러니까 1대2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디귿에 혼합 전후 플라스크 내 기체 밀도비는 하고 물어봤거든요. 밀도 어떻게 계산합니까?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각각의 기체들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이 플라스크 전체의 밀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플라스크가 A만 있을 때도 부피, 그리고 A에 B가 들어와도 부피 서로 어떻습니까? 같죠? 그럼 뭐만 차이가 있는 거야? 질량만 차이가 있는 거잖아. 질량이 2g에서 몇 g으로 증가해? 10g으로 증가하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일정하면 밀도는 질량이 비례할 겁니다. 따라서 2g에서 10g으로 바뀌면은 밀도는 1대5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보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플라스크 전체 밀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A의 밀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B를 집어넣기 전과 넣은 후에 각각 A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커진다, 작아진다, 일정하다. 어떤 겁니까? 커진다. 또 작아진다 없습니까? 일정하다 없습니까? 일정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A 기체만의 밀도는 일정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밀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근데 A는 이걸 B를 넣기 전과 후에도 다 2g이잖아요. 질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상태 중에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기체는 모양 자체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너무 크지? 멀잖아.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요, 담는 용기의 부피 또는 퍼져나갈 수 있는 공간의 크기로 봅니다. 그 말인즉슨 처음에 A만 있을 때 기체 A의 부피 이만큼이죠. 그런데 나중에 B가 들어온단 말이죠. B가 들어와서 이 안에
A와 B라고 하는 두 종류의 기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A 기체의 부피는? 하고 물어보면 이만큼이에요. 왜? 저만큼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럼 B는 똑같이 이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즉 A는 질량도 변화 없고 부피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이 달라요. 알았지? 전체 밀도를 물어보느냐 각각 기체의 밀도를 물어보느냐. 되셨죠? 네. 만일 다른 용기에 있다가 또 다른 용기로 옮기면은 부피의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는 같은 종류의 기체라도 밀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B는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B는 어차피 처음부터 부피가 얼마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비교할 대상이 없지만 A는 가능하죠. 알겠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서 37번 갑니다.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죠. 11.2L의 수소기체에 있습니다. 몇 몰? 0.5몰. 설명으로 옳은 거. 수소기체의 질량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수소기체 분자량 얼마? 2. 1몰 있을 때 2g이니까 0.5몰이 있으면 1g. 그러니까 기억 틀렸죠. 니은에 수소 원자의 몰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수소 분자수가 몇 몰? 0.5몰. 네. 그럼 수소 원자수는 1몰이겠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의 수소 분자수 0.5몰이니까 3 곱하기 3.01 곱하기 10에 23승이 되겠죠. 디귿만 맞습니다. 계속 이어서 38번으로 가도록 하죠. 0도씨 1기압 역시 표준 상태고요. 세 가지 기체의 분자식, 부피, 질량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보니까 가는 A2입니다. A2.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피가 지금 4.48L고요. 그죠? 그리고 질량은 0.4g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부피가 4.48L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0.4g. 그런데 자, 보자.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몰수. 알겠니? 몰수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자. 그러면 지금 이 실험은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죠. 네. 맞습니까? 표준 상태라면은 당연히 얘네들의 1몰 부피는 22.4L가 돼야 돼요. 그럼 4.48L면은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1. 맞죠? 5분의 1이니까 몇 몰이다? 0.2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A는 0.2몰입니다. 그러면 뭘 이제 알 수 있어? 분자량 M 알 수 있지 않니? 맞지? 0.2몰의 질량이 0.4g이에요. 네. 그러면 1몰 질량에 그람 빼버린 게 분자량이잖아. 네. 그럼 여기다가 5 빼주면 되겠죠? 얼마 나와 분자량? 2 나오겠네. 맞죠? 분자량은 2다. 정리되지? 자, 계속 이어서 BA2로 갑니다. BA2. 아, BA4군요. BA4. 자, 부피가 얼마? 1.12L. 야, 이거 그럼 몇 몰이니? 0.05몰이죠. 자, 0.05몰입니다. 0.05몰. 그런데 질량이 얼마? 질량이 0.8g. 자, 바로 분자량 알 수 있죠? 20 곱하면 되잖아. 맞지? 얼마 나와? 16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C 혼자 있을 때 기체가 2.24L. 그러면 얘는 몇 몰? 0.1몰. 맞지? 0.1몰 질량이 0.4g이니까 얘 분자량 얼마? 4. 정리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C는 혼자 단원자 분자니까 그지? C의 원자량 자체도 4란 이야기죠. 맞지?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A 두 개가 붙어서 2가 나타나니까 A는 얼마다? A는 얼마다? 1이다. 이해됩니까? A 1이라는 거 확인되죠? 네. 그리고 나서 BA4 A가 4개 붙어 있는데 B 하나 붙어서 16 나와야 돼요. 그럼 B의 원자량은 얼마? 12. 따라서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순이죠. 원자량이 각각 12, 4, 1 나오잖아요. 네. 됐습니까?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원자량은 C가 A의 4배이다. C가 A의 4배이다. 맞지? 네. 그 다음에 니은 밀도는 가와 나가 가가 나의 4배이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것 좀 보실까요? 얘네들이 지금 현재 부피와 질량이 다 달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얘네들의 각각 밀도를 계산하려면 부피분의 질량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하세요. 하는 게 화원 수준입니다. 알겠습니까? 화원에서는 밀도 물어보면은 부피 알고 질량 안 다음에 각각 밀도를 부피분의 질량으로 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이 이거란 말이지.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우리 몰수 어떻게 계산합니까? 몰수? 몰수 어떻게 계산하지? 몰수.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n은 분자량 n분의 질량 W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PV는 N분의 W RT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밀도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부피분의 질량. 이때 밀도를 우리가 D라고 적습니다. 밀도 D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기체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피분의 질량을 여기서 만들 수 있잖아. V 넘기고 나머지 싸그리 다 넘겨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V 넘기고 싸그리 다 넘겨버리면은 RT분의 뭐가 돼? P M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정리되니? 이렇게 기체의 밀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다시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 세 가지의 기체가 뭐와 뭐가 같다? 뭐와 뭐가 같다? 온도와 압력이 같다고 돼 있죠. 그럼 봐, 온도와 압력이 똑같으면은, 자, RT 상수값이고 T니까 온도잖아. 이거 어차피 어때? 똑같지, 맞지? 그 다음에 뭐도 같다고요? 압력, P도 같아.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이라면은 기체의 밀도는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 M에 비례해요. 알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분자량이 2, 16, 4란 말이야. 밀도가 각각 요거에 비례할 거란 이야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물어본 게 뭐라고? 밀도가 가와 나를 비교하는 거거든. 이게 가고 이게 나야. 몇 배 차이나? 8배 차이 나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굉장히 유용해요. 오케이? 온도 압력 조건이 다르면은 좀 쓰기가 좀 귀찮아지겠지? 그것들을 대입을 해야 되니까. 온도가 몇 배 됐지? 뭐 압력이 몇 배 됐지? 이런 것들 넣어줘야 되니까 좀 귀찮아지긴 하겠지만 어차피 화원에서는 온도 압력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조건들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물론 막무가내로 외워서 푸는 건 안 돼요. 알겠죠? 어찌됐건 니은 틀리고요. 디귿. 같은 질량의 분자수는 나가 다보다 많다. 생각해봐. 얘 지금 나랑 다 16하고 4거든? 그러면 얘 나가 다보다 더 무겁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같은 질량당 놓는다면은 누가 더 많이 들어가겠니? 가벼운 녀석이 많이 들어가겠지. 간단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몰 질량이 얘는 16g, 16g, 얘는 4g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1g당 얘네들이 몇 개 들어가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는 1몰이 16g이니까 얘는 몇 몰? 16분의 1몰. 맞죠? 얘는 4분의 1몰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가벼운 녀석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죠. 되었습니까? 자, 바로 넘어가셔서 39번으로 갈게요. 건조 공기를 구성하는 기체의 부피와 질량을 각각 질소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질소의 부피를 100, 질량도 100이라고 상대값으로 적어놨습니다. 맞죠? 그 상태에서 나머지들을 쓱 지금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봐봐. 지금 여기서 기준이 되고 있는 게 질소야, 질소. 근데 질소의 부피, V를 100이라고 놓고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질량을 얼마로? 100으로 또 놓고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그런데 일단 건조 공기라고 했으니까 이제 기체들이 하나에 모여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얘가 지금 100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나머지들이 그 상대값으로 이제 다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자 보자고. 이때 건조 공기를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기체, 얘네들을 따로따로 보고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한 공간 내에서 본다면은 기체의 온도와 압력 자체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뭔 조건이야? 아까 우리가 했던 PV는 NRT에서 온도 조건 똑같고 압력 조건 똑같으니까, 그지? 결과적으로는 요건 거잖아요. 맞죠?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알려주지 않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이때 부피가 뭐 약 27 정도 되죠? 27 정도. 그 다음에 얘는 1.2 정도. 그 다음에 얘는 0.04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질량은 이따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얘가 N몰만큼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지? 얘는 얼마만큼? 얘는 얼마만큼? 0.27몰만큼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해가 됩니까? 왜? 부피는 뭐에 비례하니까? 몰수에 비례하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0.012몰만큼 있다라는 이야기고, 얘 같은 경우에는 N 붙여야죠. 예를 들어 1몰이라고 가정합시다. 알겠지? 1몰이라고 가정하면 좀 더 눈에 잘 들어오죠? 1몰이라고 들어가면 얘는 0.27몰, 얘는 0.012몰, 얘는 0.004몰.
0.0003몰 아니에요? 0.3몰이죠. 뭐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기체 조성비에서 기체 조성비라고 하는 게 그 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네. 그랬을 때 가장 많은 질소가 몇 퍼센트? 78%. 그 다음에 많은 게 뭐야? 산소 21% 아니야? 그러면 얘가 78%만큼 있어. 이걸 100으로 바꿔버리면 맞지? 21% 산소도 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그 값이 얼마 정도 나와? 이 정도 나오겠지. 맞지?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산소 몇 퍼센트? 한 21%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나머지 조건들은 거기에서 각각 찾아주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제 기체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겁니다. 맞죠? 어찌됐건 여기에 나와 있는 부피와 질량으로 가지고만 우리가 환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공기 중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수는 질소가 가장 많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부피가 제일 크잖아. 네. 맞잖아. 부피가 크다고. 온도 압력 조건이 같으면은 부피는 뭐에 비례해? 몰수에 비례해. 맞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은 맞는 말이 될 것이고요. 니은의 기체의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어떻게? 우리에게 뭐 가르쳐줬어요? 요거 가르쳐줬잖아. 부피분의 부피랑 질량. 네. 맞지? 그럼 밀도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뭐 하라고? 질량분의 부피 하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지금 A와 B는 우리가 실제 기체가 뭔지 알지 않나요? 얘는 질소고 얘는 뭐야? 산소잖아. 얘 분자량 얼마야? 28이지. 그치? 얘 얼마니? 32 나오잖아. 온도 압력 조건이 같으면 밀도는 뭐라고? 분자량에 비례해. 따라서 밀도는 산소가 더 커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니은 틀린 말이죠. 아, A랑 B랑 비교하는 거구나. 네. 맞지? 그럼 이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B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1.1 대 질량이 얼마냐? 1.7이지. 야, 그럼 이거는 어차피 실제 기체를 모르니까. 그지? 실제 기체를 모르니까 이거는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맞죠? 그럼 얘 27분의 30.65이 나오니까 1. 얼마 나올 거고. 맞지? 네. 얘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1.7이니까 역시 1. 얼마 나올 거거든? 네. 밀도 비교해. 그러면은 둘 중에 뭐가 큰지가 나오겠죠. 네. A가 큰지 B가 큰지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B가 좀 더 클 겁니다. 밀도가.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 기체의 분자량은 질소가 C보다 더 크다. 이거 역시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거 선생님이 아까 얘 1몰이라고 기준 잡았을 때 네. 그지? C지 C. C가 이만큼이잖아.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질량이 100이야. 그러면은 분자량의 상대값을 100이라고 놓을 수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얘 질량이 얼마야? 0.06g이잖아. 네. 그럼 이걸로 나눠주면 되지. 맞지? 그래놓고 100과 비교를 하면 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는 100이 나오지만 1분의 100이니까 100 나오지. 네. 근데 얘는 0.0004분의 0.6이니까 분명히 100보다 크지. 이해가 되니? 네. 그럼 얘가 더 큰 거지. 이해가 돼?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걸 생각할 수 있냐 이거야. 부피를 몰수로 환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알았어? 그게 포인트인 거야. 그래놓고 어차피 실제 부피도 아니고 실제 질량도 아니잖아. 비교만 하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부피는 온도 압력 조건이 같으면은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에 비례한다. 아, 분자수에 비례한다. 맞죠? 분자수에 비례하니까 그냥 질소를 1몰이라고 놓고 나머지를 다 잡아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정 어려우면 얘 100몰, 27몰, 1.2몰, 0.03몰 이게 더 편했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맞지?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계산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40번은 그냥 패스할게요. 아시겠죠? 40번이야. 40번의 답은 3번입니다.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아! 41번. 우리 싫어하는 문제다. 넘어가자. 40번 문제. 용기 속에 들어있는 기체 X 분자수를 구할 때 필요한 것만 구하라 그랬죠? 내가 예전에 이거 뭐라 그랬어? 다 알면 좋다니까? 그치? 기억 니은데 이거 다 알면 좋아요. 답 5번으로 하고 넘어가자. 알았니? 아니야. 답 5번 아니다. 알았어? 왜냐하면은 필요한 것만 구하라 하는데 여기 필요 진짜 없는 게 있어요. 알았어? 왜냐하면은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0도씨의 온도는 알아요. 정육면체 용기에 1기압으로 채운 기체 X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거 뭐? 우리 알고 있는 거 뭐? 온도랑 압력만 알아요. 온도랑 압력만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X의 뭘 구하겠다? 분자수를 구하겠다. 그럼 분자수를 알려면은
예를 들어서 몰수를 알아야 되겠죠. 네. 몰수를 알아야 돼. 그러면은 몰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 몰수 N은 분자량 분해 질량 있죠. 그래, 이거 알면은 돼. 이거 알면은 여기다가 뭐 곱하면 돼? 아보가드로수 곱하면 되잖아. 네. 맞죠? 그러면 밑에 있는 조건 중에서 이게 다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게 다 있는지 봐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요거 두 개 다 모른다? 알았니? 그런 상태에서 요거 알면은 되고 요거 알면 되는 거잖아. 맞지? 정육면체에 채워져 있는 X의 분자량과 그 X 안에 정육면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뭐 질량 알면 되거든. 맞지? 그런데 모르잖아. 그지? 뭐가 빠졌어? 뭐가 없어? 질량이 없어. 맞지? 네. 그러면은 분자량 알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기체의 경우에는 몰수 계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1몰 부피에다가 1몰 부피분의 뭐 실제 부피, 이거 알면은 여기다가 똑같이 아보가드로수 곱해주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다 있는지 봐봐. 기억은 아니고 용기 한 변의 길이, 용기 한 변의 길이를 알면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기체의 실제 부피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안에 기체가 몇 g이 채워져 있든 아무 의미 없이 요 정육면체 공간 내에 X가 채워져 있다면은 X의 부피는 그 공간의 부피. 그러니까 요 한 변의 길이를 알면은 예를 들어 이게 X라면은 부피는 X의 세제곱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기체의 부피도 뭐다? X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지금 0도씨 1기압에서 도대체 기체 1몰의 부피가 얼마지? 요거잖아. 맞지? 이걸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아보가드로수 곱해서 분자수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기억도 알면 좋아요. 하지만 굳이 여기서는 필요가 없지. 자, 답을 니은과 디귿 두 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되셨나요? 근데 이 문제 조금 뭐 하나 빠졌지?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수가 빠졌어요. 맞죠? 아보가드로수도 원래는 들어가야지만이 분자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4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일정한 온도에서 그림 가와 같이 피스톤 고정장치가 있는 실린더 양쪽에 기체 AB를 넣은 후 고정장치를 풀었더니 그림 나와 같이 됐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참 학생들이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피스톤 문제. 보세요. 지금 피스톤 가운데다가, 그러니까 피스톤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죠. 피스톤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한쪽에 A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A와 B가 각각 3.2g만큼, 그 다음에 4.8g 들어갔고 부피를 4.8g 둘 다 정확하게 지금 2리터씩 갖고 있는 거죠. 맞나요? 근데 지금 현재 아직 가운데 있는 피스톤이 고정장치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못 움직여요. 오케이? 그러면서 얘네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고정장치를 띡 풀었더니 피스톤이 어떻게 됐어? 왼쪽으로 움직였지. 맞죠? 피스톤이 왼쪽으로 움직여서 최종적으로 고정된 위치가 요 정도. 요 정도. 그래서 여기에 부피가 1리터. 그 다음에 여기가 3리터로 바뀌었거든요. 맞죠? 요것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피스톤이 왜 움직이는가? 이때 내부의 기체들이 각각 압력을 나타내죠. 네.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피스톤 양쪽으로 A와 B가 피스톤을 누르고 있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정장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A와 B의 압력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가운데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고정장치를 풀었을 때 피스톤이 왼쪽으로 밀려나간다는 얘기는 처음에 압력은 누가 더 컸다? B가 더 컸다. 그죠? 그러면서 B 같은 경우에는 점점 부피가 커지잖아? 맞지? 반대로 A 같은 점점 부피가 작아지지? 이때 내부에 있는 기체의 몰수 자체는 안 변할 거 아니에요? 네. 기체의 압력은 각각 단위 면적당 충돌하는 횟수를 결정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기체의 몰수가 일정할 때 부피가 줄어들수록 더 많이 충돌한다는 이야기지. 네. 그러면 A는 피스톤이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부피가 줄어드니까 압력이 커질 거고, B는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이 작아질 거고, 그러면서 서로 균형을 딱 이루는 그 순간에
피스톤이 고정하겠죠. 멈추겠죠. 그때가 지금 현재 1리터와 3리터의 부피를 각각 차지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계속 나오죠? 피스톤이 고정되어서 1리터와 3리터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 A와 B 중에 같은 조건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일단 이 실험은 계속해서 동일한 온도 내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지? 네. 그지?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지? 맞지? 네. 그리고 압력도 서로 같은 거죠. 따라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그럼 뭐다? 몰수다. 따라서 몰수비가 몇 대 몇? 몰수비가 1대 3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몇 몰인지는 몰라. 몇 몰인지는 모르지만 1대 3의 몰수비를 나타낼 것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옳은 거 찾아볼게요. 기억. 가에서 기체의 밀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가는 둘 다 2리터씩 차지할 때 아니야? 네. 맞지? 그러면은 밀도 물어봤으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면 부피 똑같으니까 질량의 비겠죠. 3.2 대 4.8. 그죠? 그러면은 그것은 2 대 3이 나오겠죠. 1.6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까? 아니야. 나에서는요. 피스톤이 끝났거든. 고정됐거든. 다시 정지됐거든. 네. 그 말은 압력이 서로 어떻다?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이해돼? 그리고 쭉 움직이는 동안에도 누가 압력이 컸어? B가 컸잖아. 맞지?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에 분자량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분자량 어떻게 하면 돼? 분자량 M은 뭐분의 뭐? 몰수분의 질량. 맞지? 우리 몰수 몰라. 몇 몰인지 모른다고. 하지만 뭔 알아? 몰수비는 알아. 1대 3이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를 1만큼 집어넣었을 때 B가 3만큼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A의 분자량은 몰수를 1로 생각하고 몇 그램 넣었어? 이게 몇 그램이야? 3.2g이잖아. 네. 맞지? B의 분자량은요? 3 집어넣었죠? 그래놓고 질량이 얼마? 4.8이죠. 누가 더 큽니까? A가 더 크죠. 네. 맞죠? A가 더 크니까 뭘 물어봤어? 비율. 어디였어? 그러면서 비교해보면 얘 3.2 나오죠? 네. 얘 1.6 나오죠? 네. 그러니까 A가 B의 2배이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이야기네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피스톤 문제 있다고야. 그거 없어. 자, 그래 답이 기억 디귿이었고요. 자, 43번으로 계속 가볼까요?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죠? 이때 헬륨 11.2리터, 수소 2g.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헬륨이 11.2리터니까 몇 몰? 2몰. 맞죠? 2몰이죠? 0도씨 1기압에 11.2리터니까 0.5몰. 그죠? 그 다음에 수소 분자가 2g 들어가 있으니까 2g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몇 몰? 1몰. 맞나요? 그럼 얘 부피 얼마? 22.4리터. 그러면 설명 옳은 거. 기체의 질량은 수소가 헬륨보다 크다. 수소는 2g이야. 그런데 헬륨이 지금 몇 몰? 헬륨이 몇 몰? 0.5몰. 그런데 헬륨은 단원자 분자니까 분자량이 원자량과 같은 4가 되겠죠. 그러면 0.5몰이 있으니까 질량 2g. 둘은 같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수소 원자 수는 아보가드로 수와 같다. 2배죠. 분자 수가 아보가드로 수고, 그지? 원자 수는 2배잖아. 니은 틀렸죠? 디귿의 기체 분자의 몰수는 수소가 헬륨보다 크다. 맞죠? 0.5몰, 1몰. 답은 디귿. 이것도 3점이네. 자, 44번입니다. 그림은 부피가 다른 용기에 25도, 헬륨, 메테인, 산소기체가 각각 들어가 있고요. 설명을 옳은 것. 자, 일단 온도는 25도로 같아요. 25도로. 맞지? 25도로 같다면 지금 이제 압력도 모르고요. 온도도 25도니까 표준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헬륨이 1리터 2기압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메테인이 0.5리터 몇 기압? 2기압. 그리고 마지막 산소는 2리터 0.5기압.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는 같아요?
뭐는 같아? 온도는 같아. 알았니? 하지만 다른 조건들이 다 다른 거야. 알겠어? 자,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거 됐고요. 첫 번째 물어본 게 뭡니까? 분자수 물어봤죠. 네. 그럼 분자수는 어떻게 찾냐 이거지. 뭘 고민해? 기압이랑 뭘 쓸래? B랑 뭘 쓸 거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또 써. 알았니? P, V는 N, R, T 아니야. 모든 조건 다 뭐가 같아요? 온도 같죠? 다른 건 다 다르잖아. 네. 그러면은 압력 곱하기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곱해. 얼마? 2. 곱해. 1. 곱해. 1. 됐니? 그러니까 기억에 기체 분자수는 가가 나보다 많다. 가가 나보다 많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 원자의 총몰수래. 원자 총몰수. 자, 우리 조금 전에 계산한 건 뭐야? 분자 몰수야. 자, 원자수로 바꾸자. 자, 헬륨은 단원자 분자니까 1 곱해서 얼마? 2. 됐죠? 네. 그 다음에 메테인은 여기다가 얼마? 5 곱해주면 되겠죠? 네. 5. 얘는 2 곱하면 되니까 2. 따라서 지금 현재 나랑 다랑 비교해야 되니까 나가 다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의 기체 질량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뭘 고민해? 기체 질량이니까 분자 몰수 그대로 가자. 그러니 2몰, 1몰, 1몰 있다고 쳐. 알았어? 그러면 헬륨이 2몰 있으면은 단원자 분자니까 분자량 4. 따라서 몇 그램? 8g. 됐니? 메테인 1몰 있죠? 네. 제 계산해봐. 12에다가 1 4개 붙으면 되니까 16이죠? 네. 16g. 됐지? 산소 분자량 32지? 네. 32인데 1몰 있으니까 몇 그램? 32g. 됐죠? 이렇게 가면 돼. 따라서 지금 현재 기체의 질량은 가가 다보다 크다. 가가 다보다 크다. 틀린 말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만 체크하면 되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자, 계속 이어서는 분자량 계산에 관련된 내용이군요. 분자량 계산. 그래서 분자량 계산하기 전에 이거 한번 좀 잠깐 볼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거. 알겠지? 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분자량 N은, 몰수 N은 분자량분의 질량.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분자량 M은 뭐분의 뭐? M분의 W. 맞지? 몰수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알겠죠? 네.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이걸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있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 대신에 요거 대입하면 되죠? 네. M분의 W RT.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분자량 M은 M 넘어가고 PV 넘어오면 될 거 아니야? 뭐? PV분의 W RT. 이렇게도 계산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그 문제의 조건 중에 뭐와 뭐는 같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 딱 재놓고 나머지가 비례한다. 네. 느낌 오지? 이해되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의외로 많이 쓰여요. 알겠죠? 네. 그러면서 어차피 실제 값들을 우리가 저기다 대입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몇 도가 압력이 몇 기압이고 상수값 값이 0.082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실제 몰수가 몇 몰? 이렇게는 안 계산해. 알았니? 그냥 비례란 말이야. 비교를 한단 말이야. 둘이. 몇 대 몇이냐. 그러니까 이걸 알고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한번 가보죠. 자, 45번. 30도씨 1기압 상태에 있는 기체 A, 액체 B, 에탄올, 메탄올의 성질과 양에 대한 자료 일부고 설명으로 옳은 것만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A는 기체 상태예요. B는 액체 상태죠. 그리고 나서 얘들아, 메탄올은 무슨 상태니? 메탄올 무슨 상태야? 액체 상태죠, 이거. 네. 맞지? 알코올 램프 안에 들어가거나 그러는 거잖아. 맞지? 액체야. 알았어? 그런 상태에서 뭐 알려줬습니까? 분자량 M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뭐? 밀도 알려줬고. 그 다음에 질량 W 알려줬고. 그 다음에 부피 V 알려줬죠. 이런 문제는 분명히 뭐도 알아야 됩니까? 몰수N도 알아야 될 거야. 네. 그죠?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 알고 있는 것은 얘가 밀도가 1.28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부피가 12.5L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B는 분자량이 18,
그 다음에 얘는 1. 그리고 얘는 부피가 9. 그 다음에 메탄올은 32. 질량이 16. 자, 볼까요? 일단 문제에서 30도씨 1기압 기체 1몰의 부피가 25리터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기체에서만 적용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 중에 기체는 요거밖에 없잖아. 12.5리터면 절반이죠. 이게 몇 몰? 0.5몰. 됐니? 그러면 다시 우리가 A를 통해 알고 있는 거는 밀도랑 부피 알잖아요. 그러면은 질량 알 수 있니? 질량 알 수 있지 않니? 네. 그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굳이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1.28 곱하기 12.5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네. 알았어? 그래 놓고 분자량 가면 되잖아. 왜? 지금 현재 요 질량이 몇 몰? 0.5몰. 그럼 1몰 질량이 분자량이잖아. 네. 그럼 여기다 2배 해주면 되지. 그럼 2배 하면은 1.28에다가 25 곱하는 거잖아. 네.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B 가자. B의 분자량 18이야. 알아. 밀도 1이야. 부피가 9야. 그럼 질량은? 9 나와야죠. 네. 맞죠? 9분의 9 해야지 1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분자량이 18인데 9g 밖에 안 돼. 몰수 몇 몰? 몰수 몇 몰? 0.5몰. 네. 됐죠? 메탄올 가볼까요? 메탄올 뭐 알아? 분자량 알아. 또 뭐 알아? 부피 알아. 부피인가? 아, 질량이지. 질량 알아. 맞지? 네. 근데 질량이 절반밖에 안 되지 않아? 네. 분자량이 몇 몰? 0.5몰. 그런데 말이죠. 밀도랑 부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몰라요. 왜냐면은 기체 1몰의 부피는 25리터라는 거 아는데 메탄올 액체잖아. 네. 부피를 모른다? 부피 몰라. 그러면 부피를 모르면 밀도도 모르지. 맞지? 네. 저건 못 찾아. 지금 이 조건으로는.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 가봅시다. 분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계산 안 해도 된다니까? A는 얘가 B가 18이잖아. 1.28 곱하기 25 하면 무조건 18보다 크죠? 네. A가 크겠네.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분자의 몰수는 B가 메탄올보다 커요? 다 0.5몰인데? 같아요. 같죠? 틀리고. 디귿에 메탄올 16g을 구성하는 수소의 질량. 이건 질량 백분율 아니니? 네. 메탄올이 CH3OH잖아요. 그러면 얘네 전체적인 분자량 계산해 보자고요. 12짜리 하나에다가 1짜리가 4개 붙는 거지. 16에다가 또 16이 붙는 거잖아. 네. 그럼 얼마 나와? 32 나오지. 네. 근데 전체 32 중에 수소가 몇 개? 4개. 그러면은 48에 30이잖아. 네. 맞지? 8분의 1이라고요. 그래 놓고 메탄올 몇 그램? 16g.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 2 나오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3번으로 체크하세요. 이해되었죠? 네. 이게 비슷한 문제가 46번 같은 겁니다. 이번에 0도씨 1기압의 물질 A부터 C에 대한 자료이고요. 자, A 기체, B도 기체. 하지만 C는 액체. 0도씨 1기압이니까 표준 상태라면 1몰 부피는 21.4리터. 자, 그런 상태에서 얘 화학식량 안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질량, 부피, 그 다음에 밀도. 당연히 뭐 또 써야 돼? 몰수 적어놔. 알았니? 이렇게 빈칸 나오면은 다 작성해 놓고 가는 게 빨리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겠죠. 갑니다. 자, 분자량 안 가르쳐 줬고 질량 14.5라는 거 가르쳐 줬고, 그지? 부피가 5.6이래요. 에이, 그럼 이거 알지. 몇 몰? 0.25몰. 됐지? 예.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44. 분자량 44. 부피가 16.8. 그럼 이거 얼마야? 4분의 3이지? 네. 0.75몰. 그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얘가 46이고, 분자량 46이고, 부피가 0.058. 그지? 그 밀도가 0.8. 이렇게 가르쳐 줬네요. 그러면 질량 알 수 있지? 질량은 2개 곱하면 되잖아.
요거 두 개 곱한 게 요거라는 거잖아요. 네. 됐습니까? 사실 나머지 것들 다 넣을 수 있지? 응? 요거 밀도 어떻게 넣으면 돼? 5.6분의 14.5 쓰면 되지. 네. 그지? 그래 놓고 얘 분자량은 14.5에다가 얼마? 4 곱하면 되지. 맞지? 0.25몰의 질량이 14.5니까 네. 4배 곱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현재 몰수가 0.75몰 그러면은 요거 질량 나오지. 네. 그러니까 44분의 44에다가 4분의 3 곱한 게 질량이잖아. 이해돼? 네. 그럼 밀도는 역시 부피분의 질량 또 해주면 되죠. 네. 그럼 조건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해석으로 옳은 것 같게요. 화학 식량이 가장 큰 것은 A이다. 얘 44고 얘 46이야. 근데 14.5에다가 4 곱하면 얘가 제일 크겠지. 계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질량이 가장 큰 건 B이다. 질량. 이거 비교하면 되거든요. 이건 14.5고 이거 계산하면은 33 나오네. 그지? 33 나오고 요거 계산해봤자 굉장히 작은 값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요거. 그지? 그러니까 니은 질량이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거 부피를 단위를 계산해줘야 하는데. 아이쿠. 리터. 얘가 밀도가 밀리리터구나. 네. 요게. 그럼 이거 밀도가 밀리리터니까 부피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거 부피 바꾸면 얼마? 58 나오네. 네. 맞지? 58 밀리리터 나오니까 이거 곱하면 이게 제일 크겠다. 네. 맞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고 밀도 물어봤습니다. 밀도 어떻게 하면 되니 얘들아? 밀도 부피. 부피분의 질량? 그래. 이거 다 계산해서 쓰면 돼. 알았니?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밀도 D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이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RT분의 PM이라고 하지 않았었니? 얘네 지금 다 온도 압력 조건이 같은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기체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얘네 둘만 비교해. 네. 알았어? 얘네 둘만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얘 얼마 나와? 뭐에 비례해? 분자량 M에 비례한다고. 알았니? 네. 그래 놓고 이제 나머지 C랑 비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C는 밀도가 아예 딱 정해져서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정하면 된다고. 알았어? 이렇게 해서 디귿은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단순 계산은 여러분들 하시고요. 자, 47번으로 계속 가볼까요? 야, 왠지 좀 복잡해 보인다. 자, 그림 가와 같이 용기 왼쪽에 수소 2g, 그 다음에 오른쪽에 미지의 기체 56g. 양쪽의 압력이 같아지도록 움직일 거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오른쪽 콕을 연 후 피스톤을 정지한 순간에 콕을 닫았더니 그림 나와 같이 됐다. 자, 이번엔 말이죠. 약간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피스톤이 있는데 처음에 수소랑 미지의 기체를 채웠어요. 그런데 각각 피스톤이 전체 길이가 120cm네요. 네. 그죠? 전체 길이가 120cm인데 그 중에 지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소가 2g 40cm. 그 다음에 나머지 미지의 기체 X라고 합시다. X가 56g 얼마? 80.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근데 봐봐라.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는 저 안에 부피로 나왔었지. 부피.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뭐로 나왔어? 길이로 나왔잖아. 길이로. 네. 그치? 길이로. 그러면 부피가 나오든 길이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냥 요거 자체가 그냥 부피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40, 80 하면은 조금 부피가 크잖아요. 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 전체 부피를 어차피 이거 2대3 나오지? 1대2 나오잖아. 네. 그럼 전체를 3이라고 하자. 전체를 3리터라고 했을 때 얘 몇 리터? 1리터. 얘 몇 리터? 2리터. 이렇게 정하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문제 간단하게 해놓고 나중에 압력이 같아지도록 움직일 거예요. 용기 안에 피해서 압력이 같아지도록 움직일 거고 온도를 유지하면서 오른쪽 콕을 연대요. 오른쪽 콕이면 이거 연다는 거 아니야? 요거 연다는 거구만. 요거를 딱 열어가지고 피스톤이 정지한 순간 콕을 닫았더니 그림 나와 같이 되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자, 보세요. 처음에 여기에서 딱 정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압력이 누가 컸다? X가 컸다는 이야기지?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것도 지금 현재 각각 1리터와 2리터의 부피를 차지할 만큼 압력이 딱
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콕을 열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X기체를 방출시킨다는 이야기죠. 네. 아, X기체를 방출시키게 되면은 몰수가, X의 몰수가 감소를 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X의 몰수는 감소를 할 것이고 그 몰수가 감소하는 만큼 이만큼의 부피에서는 지금 현재 얘네들이 압력이 계속해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런데 자, 이때 수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맞나요? 네. 수소 기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 그 상태에서 수소가 밀고 나오면 수소도 부피가 커져 버리잖아, 얘들아. 맞지? 네. 자, 다시 앞에를 좀 보세요. 아까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의 유형은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장치가 가운데 딱 걸려있지. 피스톤에 고정장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A기체와 B기체가 딱 들어가 있거든. 네. 근데 고정장치를 딱 풀었더니 피스톤이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했을 때, 알았어? 처음에 압력 누가 더 강했어? B가 강했지. 이해돼? 네. 대신에 피스톤이 움직이는 동안 A 압력은 어떻게 될까? A 압력은 커지죠. 왜? 부피가 감소라니까.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런데 B는 압력이 어떻게 돼? 작아지죠. 왜? 부피가 커지니까. 맞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돼? 네. 근데 이 상황은 좀 이야기가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면은 봐봐. 지금 현재 수소는 분명히 X보다 압력이 작습니다. 네. 맞죠? 그런데 X를 방출시켜 버리거든. X를 방출시켜 버리니까 X의 몰수는 감소를 해버릴 거 아니야.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X의 몰수가 감소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부피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X의 압력은 줄어들어야 돼. 네. 이해가 돼?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수소가 압력이 커지겠죠. 그럼 밀고 나오는 거라고. 이해가 돼? 근데 문제는 처음에 수소가 가지고 있던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게 피스톤을 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압력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줄어든다. 그렇잖아. 줄어들 거 아니야. 네. 왜? 부피가 커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수소도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A 압력과 B 압력의 그 사이 값의 어느 지점에서 얘네들이 딱 정지할 거야. 맞지? 서로 압력이 같아질 때 얘네들이 딱 정지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B의 압력은 작아지고 A 압력은 커지면서 둘이 딱 균형을 이룰 때 그때 정지할 거거든. 그럼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 상황은 어떤 거야? 둘 다 작아지는 거야. 둘 다. 그래서 둘 다 압력이 작아져 버리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N을 빼낸 다음에 얘네들이 피스톤이 정지한 위치가 어디야? 정지한 위치가 요 정도라고 보자. 요 정도라고 봤을 때 여기가 80cm, 여기가 40cm야. 그러면 아까 우리 40을 1리터라고 잡았고 80을 2리터라고 잡았잖아. 네. 그럼 여기에 부피는 1리터, 여기는 2리터가 된다는 거지. 네. 이해가 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여기는 수소가 몇 g이 들어가 있어? 2g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X가 56g이 들어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빠져나간 만큼 줄어들었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예.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화원 문제라면 최고난이도의 문제예요. 생각할 게 많거든요. 알겠어? 일단 첫 번째가 피스톤이 움직여서 얘가 요 위치에 왔을 때 수소랑 X의 압력은 둘 다 감소했을 것이다. 네. 둘 다 감소해서 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을 것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조건들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들, 알았지? 자, 보세요.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거. 물론 온도 안 변하죠. 그거 말고, 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이 내부에서 변하지 않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나요? 수소의 질량과 몰수죠. 네. 맞습니까? 수소의 질량과 몰수는 안 변해요. 대신에 요때 상태랑 요때 상태는 뭐가 달라? 부피가 다르거든. 네. 맞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타내는 압력이 있을 거야. 알았어? 그리고 여기서 나타내는 수소의 압력이 있겠지. 이해가 돼? 그럼 자,
보세요. 이때 수소가 지금 2g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지? 처음에 몇 몰 있었다? 1몰 있었다. 이해되죠? 네. 1몰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1몰이 여기에서 나타내는 압력을 P1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았지? 네. P1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가해지는 압력을 P1'이라고 해보자고. 알겠어? P1'. 그런데 질량은 계속 몇 그램? 2g. 그러니까 계속해서 1몰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에서 이 시랑 온도 조건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소는 이 상황이나 뭐가 같아? 몰수가 같지? 네. 그럼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예. 맞지? 그러면은 압력과 부피의 값은 결과적으로 K 값으로 일정해야 돼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라는 것은 압력과 부피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맞죠? 네. 그러면 얘가 부피가 1리터, 얘가 2리터잖아. 네. 맞지? 그러면 이때 P1과 P2를 비교하면은 압력은 얘가 몇 배 큰 거야? 2배. 2배 큰 거죠.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네. 이해되셨나요? 그럼 자 보세요. 이때 정해버려 그냥. 요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하자. 알았어? 네. 정한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래서 상관이 없거든. 어차피 상대값이니까. 자 1기압이야. 그럼 얘 몇 기압? 몇 기압? 2기압이지. 그런데 이때 X가 여기서 똑같이 딱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여기에서 가해진 압력을 P2라고 해보자고. 알았어? P2. 그러면 이때 P2도 몇 기압이다? 그렇죠. 2기압이다.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양쪽에서 둘 다 2기압으로 밀고 있습니다. PV는 nRT 다시 갑시다. PV는 nRT. 자, 두 기체에서 같은 조건들을 찾자고요. 알았어? 뭐 같아? 온도 같아. 네. 그러면서 뭐 같아? 압력 같잖아. 압력도 같고 온도도 같아요. 네. 그러면은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해?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쟤는 정확하게 몰수 알잖아. 네. 몇 몰? 1몰. 정확하게 알아. 근데 얘는 부피가 1리터야. 근데 얘는 부피가 2리터거든. 그럼 얘 몇 몰 있어야 된다? 2몰. 그렇죠. 2몰. 아, X가 처음에 2몰이 들어가 있었구나. 네. 그럼 이제 또 뭐 할 수 있지? 분자량도 할 수 있네. 그렇지 않아? 네. 분자량은 얼마?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렇죠. 28. 여기까지 됐나요? 네. 아, 좋아. 그럼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딱 고정됐다며. 그랬을 때 여기서 나타내는 압력을 P2'이라고 하자고. 근데 P2' 얼마야? 그렇죠. 1기압이잖아. 맞지? 네. 그러면 다시 위에서 얘가 2기압, 얘가 1기압. 그런데 뭐가 달라졌지? 부피도 달라져 버렸잖아. 네. 그죠? 우리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몰수 알아야 되거든. 남아있는 기체의 몰수 알아야 되거든. 네. 가라고. PV는 nRT. 더럽게 많이 쓰이죠? 그럼 몰수 N은 RT분의 PV 아니야? 맞아요. 맞지? 그러면 이거 뭐는 같아? 이거 같지? 대신에 압력 부피가 달라지잖아요, 둘 다. 그럼 이거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 그러면은 몰수는 뭐 곱하기 뭐? 압력 곱하기 부피라고. 알았어? 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지금 몰수가 2기압 곱하기 2리터를 했을 때 2몰이야. 네. 그지? 네. 2기압 곱하기 2리터를 했을 때 2몰인데 얘는 1기압 곱하기 1리터잖아. 네. 이해돼? 네. 그러면은 1이 아니고, 맞지? 2 곱하기 2가 4인데 2몰이잖아. 네. 그럼 얘는 1 곱하기 1이 1이니까 얘는 몇 몰 나와야 돼? 0.5몰 나와야 되죠. 몰수비야, 몰수비. 네. 알았어? 네. 자, 이게 결과적으로 압력 곱하기 부피에 비례하는 거니까 전에는 2 곱하기 2였어. 그지? 근데 나중에는 1 곱하기 1이잖아. 1 곱하기 1이잖아요. 몇 대에 몇? 4대 1. 맞지? 네. 그러면 4인 게 몇 몰? 2몰. 그렇다면 요거는 몇 몰? 0.5몰. 됐니? 네. 그렇다는 것은 이 안에 0.5몰 남아있구나. 그렇다면은 질량 얼마니? 분자량이 얼마? 28. 0.5몰 남았잖아요. 몇 그램? 14g 남아있는 거죠? 방출된 양 얼마? 56에서 14를 빼주면 되죠. 맞지? 그럼 몇 그램?
42g만큼 방출됐을 것이다. 곧 1.5몰 방출된 거죠. 끝. 문제 다 풀렸겠죠? 정말로 다 풀렸을까요? 자, 봅시다. 기억, 미지의 기체 분자량 28이다. 맞아, 틀려? 맞죠? 니은에 배출된 미지의 기체의 몰수는 1몰이다. 1몰 맞아? 아니죠. 몇 몰이야? 1.5몰 나가야 돼. 그 다음에 디귿에 그림 나에서 수소와 미지기체 분자수의 비. 요거 대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얘 몰수 안 변해. 그치? 1몰 그대로야. 얘 몇 몰 남았어? 0.5몰 남았잖아. 2 대 1. 그러니까 디귿 맞죠. 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좀 힘들었나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이런 문제를 기존에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없었다면 어려운 게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왜? 처음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 맞지? 거기다가 우리 사실은 원래 PV는 NRT 안 써야 되지 않습니까? PV는 NRT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선행금지법에 따라 선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투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걸 배우지 않았으면 이걸 쓰면 안 됩니다. 그렇대. 그런데 진짜 이것까지 안 쓰면, 이거 PV는 NRT를 안 쓰면은요,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도 안 올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 원래 사실 이렇습니다. 문제. 요것도 안 보여줘요. 아니, 수소기체가 2g 들어있다는 것조차도 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수 자체도 상대값으로 놔버릴 수 있어요. 알았어? 그런데 그나마 화원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질량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이해되니?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를 출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내가 피스톤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싫어한다 그랬잖아. 첫 번째 풀어봤던 피스톤은 굉장히 좀 수월하게 나가지만 이런 종류의 피스톤이 보통 3점짜리로 꼭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려운 거 맞아. 왜?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이게 감이 잘 안 오니까. 그런데 한두 번 정도 풀어보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느낌이 오는 거죠. 이해가 되니? 기체를 방출하지 않았을 때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괜찮아요. 그죠? 질량 자체가 안 변할 테니까. 몰수 자체가 안 변할 테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방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 오른쪽만 방출됐죠? 가끔 오른쪽 왼쪽 동시에 방출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 왼쪽 동시에 방출되는 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그거는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따져야 되거든요. 하나를 더 따지는 게 확산 속도. 확산 속도. 그러니까 기체가 퍼져나가는 속도의 비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게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라는 그 확산 속도를 써야 돼요. 그러면서 분자량 알고 그러면서 확산 속도 하면서 나가는 양 뭐 따지고 뭐 그런 식의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까지가 내가 보기에는 화원의 한계점인 것 같은데? 화원의 한계점에 거의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워진다면 이건 거의 100% 화투 수준이에요. 저게 작년 수능 정도 돼요? 아니요. 수능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난이도로 봤을 때? 난이도를 봤을 때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사실 작년 수능에서 화학 반응식의 완성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스톤 문제는 아니야. 피스톤 문제는 아니었는데 학생들의 정답률이 30% 정도 나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30%. 아마 오지선다잖아. 내가 아까 이 부분을 어렵게 내면은 진짜 어렵게 낼 수 있다 그랬죠? 정말 맘 잡고 낸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찍어서 맞춘 사람도 그러니까. 찍어서 맞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찍은 사람이 5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알고 맞춘 사람. 정말 어렵게 내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게 모음집이니까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는 없네요 문제가. 여기에는 그 문제가 없네요. 그 문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꼭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문제 난이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그 문제보다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느낌상. 눈으로는 보이거든. 이게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도 그 문제 처음 보고, 야,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아, 가만히 있어봐. 나 문제 기억나는 것 같다. 나 문제 기억난다. 연소전 CM HN이 Xg. 그 다음에 O2가 5Xg인가? 4Xg인가? 4Xg 같은데? 4Xg. 전체 몰수가 Y몰. 그 다음에 연소 후가 CO2가 3.3 Xg. 그 다음에 H2O, O2, 그 다음에 전체 몰수 Y몰. 요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소 전에 이거랑 연소 후에 이거랑 알려주고 결과적으로 화학 반응식 완성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봤습니다. 요걸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 이거 할 수 있겠니? 5분 남았거든요? 풀 수 있을 거 아니? 풀어보자. 왜? 화학 반응식 한번 완성해보자 이거였지. 알았어? 왜? 이 정도 어차피 우리가 뒤에 가서 다루게 될 내용이지만 어차피 여기 없으니까 미리 한번 해보자. 아마 이게 4X인지 5X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 정도 될 거야. 이것만 딱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야 그래도 나 머리 좋지 않냐? 문제를 외우고 있는 거 보면은. 자, 연소 전과 연소 후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랬을 때 지금 사용하는 탄화수소는 지금 현재 Xg만큼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연소가 된다는 건 산소랑 반응한다는 뜻이죠. 근데 연소 후에 지금 현재 전혀 저 탄화수소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산소가 남아있죠. 이게 산소가 남아있다는 뜻이거든. 안 가르쳐준 것 뿐이야. 그러니까 결과지 이게 전부 다 사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3.3Xg 나왔대요. 그래 놓고 저 탄화수소 CmHn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 놓고 뭐 얘가 몇 몰, 얘가 몇 몰, 아니면 몇 g씩 남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막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런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알았어? 일단 도대체 뭐부터 시작할지,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문제를 보면서 일단 다른 것부터 빨리 풀어. 그 다음에 이걸 멍하니 쳐다보면서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라고. 알았어? 그러면 봐봐라. 일단 여기서는 이제 원래 원자량 나오거든요. 그럼 원자량 나오면 얘 지금 분자량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복잡한가요? 그래도 해야 돼. 그렇니? 그러면은 12짜리가 m개 있잖아. 그러니까 12m에다가 1짜리가 n개만큼 있는 거니까 그냥 n 더해주면 되겠지. 얘 분자량 이만큼이야. 그럼 얘가 지금 xg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몰수는 12m 플러스 n분의, 그지? x 몰만큼 들어가 있겠지? 좋아, 여기까지 갔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아니냐? 얘도 결과적으로 32의 분자량을 가지니까 얘 같은 경우에 32분의 4xg만큼일 거란 말이야. 4x 몰만큼일 거란 말이야. 됐어? 또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 있지. 이것도 할 수 있잖아. 이산화탄소가 44잖아. 그러니까 얘는 44분의 3.3x만큼이겠지. 이만큼의 몰수를 나타내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보자 이거지. CmHn이 산소와 반응을 한다? 산소와 반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이 나오잖아. 야, 그런데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면은 하나의 물질의 개수를 1로 잡으면 되지. 그럼 뭐를 1로 잡을래? 얘를 1로 잡아보자 이거지. 알았어? 그러면은 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이산화탄소 몇 몰이야? M이죠, M. M몰만큼 나올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산소는, 물은 수소가 N개 있잖아요. 근데 한 분자 만들 때마다 몇 개씩 필요해? 2분의 N개씩 필요하단 말이야. 2개씩 필요하단 말이야, 2개씩. 그러니까 수소가 N개 있으면 물은 몇 개 만들어져? 2분의 N개 만들어져. 2분의 N개. 이해되니? 그러면 말이죠. 이때 산소는 몇 개 필요하냐 이거야. 산소는 몇 개 필요하냐 이거지. 그러면 산소는 O2짜리가 이거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 M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하나 만들 때마다 2개 필요하니까 2M이지. 2M개만큼 산소 필요하지. 산소 원자수예요. 2M개 필요하고 얘는 2분의 N개만큼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전체 개수가 2M
플러스 2분의 n인데 이게 산소 분자잖아. 그럼 이거 얼마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 개수는 m 플러스 4분의 n만큼이다. 정리됐니? 일단 화학 반응식 여기까지 갔어. 알았어? 여기까지 갔단 말이야.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지금 얘가 요만큼 쓰였잖니. 맞지? 요만큼이 쓰였으면은 지금 저만큼 쓰였을 때, 자, 얘가 지금 1일 때 이산화탄소가 몇 개 나와? m개 나오잖아. 맞지? 얘가 1이면 얘가 m개 나오지? 그러면 얘가 이만큼 있으면은 얘가 이만큼 나와.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몇 개라는 얘기야? 12 플러스 12 m 플러스 n분의 3. 아니지. 그렇죠. mx라는 거잖아. 이해 되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미지수가 하나도 안 나왔어. 그지? 근데 여기서 다시 요게 지금 y몰이고, 그지? 나중에도 y몰이지. 그런데 봐라. 여기서 얘는 전부 다 쓰일 거야. 얘는 전부 다 쓰이고 나서, 얘는 전부 다 쓰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얘는 일부가 사용될 거거든? 그럼 일부가 남을 거 아니냐? 근데 그 남는 양은 여기에 있든 동일한 거 아니야? 맞지? 이해돼? 그러면 어차피 사엑스 안 쓰였어. 실제로 사용된 몰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실제 사용된 몰수가 있고, 얘 몰수랑 얘 몰수 더한 거랑, 그지? 만들어진 얘랑 얘 몰수 더한 거랑 두 개가 똑같아야지만 전체 y몰이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얘들아? 이만큼의 몰이 있었는데 이거 다 안 사용됐어. 실제 사용된 몰수가 있을 거라면 이거보다 적겠지. 그럼 얘랑 얘 몰수, 얘랑 사용된 몰수 실제 더한 거랑,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맞지? 만들어진 거 요거 두 개 더한 것이 같아야지만 전체 몰수가 같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만들 수 있지. 1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n이랑 여기서는 m 플러스 2분의 n이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 그러면 와우, m과 m이 소거되지. 그치? 드디어 n이 나온다. n이 얼마니? 4야. 됐어? 4 나온 거 이해돼? 와, 4 나왔다. 뭐 어쩌라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다 4 넣어줘야지. 뭐 어떡해. 4 넣고, 그 다음에 여기도 4 넣고. 그죠? 그래서 뭔가 또 느낌 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저기서 나와? m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저기서 나가나요? 그런데 자 보자. 일단 여기를 보면 되죠. 여기를 보면은 이쪽으로 옮기자. 그러면은 아까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44분의 3.3 x라 그랬지? 이거랑 여기서 나온 거 요 몰수랑 같다며. 근데 n에 이제 4 넣었잖아. 그러면은 12 m 플러스 4 분의 얼마냐? mx지? mx. 요게 같다며. 와우, 여기서도 뭐가 없어져? xx 없어지지 않아? 맞지? 그래 놓고 정리를 해버리면은, 이게 정리를 해버리면은 12m 플러스 4 곱하기 3.3은 44 나오는 거잖아. m 계산할 수 있지 뭐. 안 그래? 따라서 m이 44m. 뭐냐? 44? m. 맞지? 요거 정리하면 돼. 그럼 m이 아마 3인가 나올걸? 알겠니? 맞지? 3 넣어보면 나오지 않냐? 36에다가 40에다가 곱하면 나오지. 아닌가? 아니, 얼마지? m이 얼마냐? 12m 플러스 4 나오지 않아? 여기다가도 3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다 안 나와? 아니에요. 0점. 아니야? 내가 뭐 숫자를 잘못 넣었나? 12m 플러스 4 곱하기 3.3은 43m. 이거 얼마 나와 그러면 m이? 뭘 바꿔? 아니야. 내가 생각해서 이거 맞는데. 아까 여기 알겠니?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 이렇게 해서 m을 찾아내는 거야. 내가 뭐 문제를 잘못 적었나? 하여튼 맞는 거 같은데. mx, x 사라졌고 44m 맞는데?
나오지 않냐? 맞지? 네, 맞아요. 맞지? 아, 내 기억 좋다니까. 니네들이 계산 잘못한 거지 내가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야. 나온다고. 네. 그러면 이거 결정됐지? 맞지? 예. 그러면은 이게 뭐야? C3 H4 아니야. 맞지? 예. C3H4가 산소랑 반응할 거라고. 네. 그러면 이산화탄소 몇 개 나와? 이산화탄소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네. 됐지? 거기에다가 물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여기까지 됐어? 네. 이해돼? 그러면은 자 요것도 알잖아. 요거 M 집어넣으면 되지. 3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되지. 그리고 요것도 3 집어넣으면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현재 얘를 1로 잡아버리면은 얘를 1로 잡았을 때 이거면은 그지? 3일 때 이거잖아. 네. X 계산 되지? 네. X 계산 되지? 예. 그럼 X 이거 질량 나오지? 예. 그럼 이것도 질량 나오지? 네. 여기도 질량 나오지? 네. 그러면은 실제로 사용된 몰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 3, 2, 2개, 3개니까 3개에다가 4개 쓰였네.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4몰만큼의 질량 빼주면 되지. 네. 그럼 남는 질량 이거 나오지. 이거 몇 몰인지 나오지. 끝. 이 문제였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문제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번에 수능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야 봐라. 근데 내가 이게 원래 이 문제지에 나와 있었어야 돼요. 이게 이번에 올해 나온 거니까. 근데 안 나온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너네 보고 이거 딱 던져주면은 풀 수 있겠니? 못 풀어. 너네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작년 3학년들은 풀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봤을 때 못 풀어도 작년 3학년들은 풀었어야 돼요. 평가원에 나왔나? 평가원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써야지. 평가원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잘 들어봐. 평가원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다만 그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가 이렇게 질량을 보여준 게 아니라 몰수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몰수로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 근데 문제가 똑같아. 연소전과 연소가 똑같아. 이 상황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거를 질량으로만 바꾼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평가원에서 몰수로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었으니까 질량으로 나왔으면 그 질량을 몰수로 환산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걸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바로 이 문제의 관건이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시간도 없어서 못 풀겠네.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거를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보다 어렵네. 야 이게 수학보다 어렵다고? 그럼 내가 수학 가르칠까? 1 더하기 1도 틀리고 있는데? 산수도 틀린다고 이것도.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못 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풀어야 될 문제예요. 아시겠죠? 쫄지 마. 알았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